생각의 지층을 캐다. 불의 발견부터 철학의 탄생까지 고대 중국이 빚어낸 인간 주체성의 진화입니다. 모든 문명은 생각의 투영이지요. 자연 세계 위에 부유하는 버스, 컴퓨터, 민주주의, 법원 등의 제도는 모두 인간 생각의 실현인 겁니다. 가치의 충돌과 제도의 변화는 곧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지요. 따라서 고대 중국의 유물을 추적하는 것은 곧 인간의 정체성과 사유체계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철학적 작업이기도 합니다. 불, 뇌의 공간과 언어를 열게 한 거지요. 불의 진정한 가치는 뜨거운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물질적 터전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익힌 고기는 소화 에너지를 절약하고 턱 근육을 퇴화시켰으며 확보된 두개골 공간은 뇌 확장과 언어 발달에 일하는 인류 최대의 도약을 이끌어낸 겁니다. 구석기 이전에는 질긴 생고기와 두꺼운 턱뼈, 협소한 뇌강이었지요. 하지만 불의 사용 이후에는 익힌 고기로 퇴화된 턱뼈, 확장된 뇌 공간과 언어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겁니다. 개별성에서 범주로 추상화의 시작이지요. 사물에 대한 추상화는 대상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공통성과 배후 원리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과 주도적 위치가 확연히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적 도약입니다. 구석기는 개별성과 사실적 재현이었고 신석기, 전기, 양사, 우문화는 범주화나 공통성이나 배후 원리를 갖는 겁니다. 잉여, 소유, 그리고 핏줄의 권력화입니다. 신석기 후기의 인간은 자신의 존재 근거와 행위의 정당성을 혈연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혈연에 대한 몰두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적 위치를 선명하게 확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종법 제도의 맹하지요. 대중과 소층 중심의 혈연 기반 권위 전승 체계를 이루었던 거지요. 일부 일처제는 자신의 피를 이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구조의 확립이었습니다. 잉여와 소유입니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유재산 개념이 등장된 거지요. 농업혁명입니다. 남성 근력 중심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거지요. 혈연을 넘어선 초월적 권위는 바로 신의 발견입니다. 은나라 시대의 각골문은 전복의 기록이자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주상신이나 상제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혈연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높은 차원의 신이라는 개념을 창조해낸 사유의 상승입니다. 은의 상제대 주의 하늘입니다. 은은 신의 성격이 맹목적이고 임의적인 변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관계였지요. 하지만 주나라는 신의 성격이 인간 세상과 소통하는 이성적 초월자로 천명론이었습니다. 은의 시대는 정당성의 근거가 무조건적 숭배와 예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나라는 정당성의 근거가 도덕적 판단 근거인 덕이었습니다. 은나라 시대는 인간의 위치가 신의 결정에 복종하는 수동적 존재였지만 주나라는 자신의 행위로 천명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 주체였습니다. 주나라의 탄생은 신과 인간 사이에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관계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덕은 하늘을 움직이는 인간의 힘입니다.
은나라 멸망의 딜레마의 극복은 덕이 있으면 천명이 오고 덕을 잃으면 천명도 떠난다 했습니다. 예를 통해 제사장이 신과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가장 순수하게 정제된 내적 마음 상태이지요. 이제 인간은 단순히 신의 명령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적인 힘, 덕으로 천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 높은 주체로 격상되었던 겁니다. 즉 거대한 하늘 천명과 인간 세상 사이에 덕이 교류하게 되는 거지요.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덕입니다. 후대 송나라의 주인은 덕을 고정된 본성 이치로 명사화했습니다. 하지만 춘추시대 공자가 말한 덕은 세상을 감화시키고 이웃을 만들어내는 활동력이자 강력한 내적 인격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덕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죠. 즉 주의의 덕은 명사형으로 본성, 이치, 성증리, 지식의 대상이었고 공자, 증자의 덕은 동사형으로 향기, 동력, 활동력, 덕불고, 필유린이었습니다. 인간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질서의 구축, 즉 서주시대에는 신의 맹목성에서 벗어난 인간이 스스로 창조한 제도로 국가를 경영한 절정기였습니다. 정치 혈안은 천자와 제후, 즉 대종과 소중의 종법 제도에 있었고 계급은 지배하는 군자와 생산하는 소인이었습니다. 경제는 공전 세금과 사전 사유지로 명확히 분리된 정전제였지요. 이 모든 이분 구도가 하늘의 권위 아래 완벽한 안정을 누렸던 겁니다. 질서를 깨트린 물질은 바로 철기였죠. 거실 중앙에서 텔레비전이 사라지면 가족의 대화 메커니즘과 권력 관계가 완전히 재편되듯 춘추 전국시대에 투입된 철기는 단순한 도구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철기로 인한 신경법의 도입은 기존의 경제 및 계급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생산력의 폭발을 가져왔지요. 철기가 쏘아올린 나비 효과입니다. 첫째, 철기 도입은 신경법 및 관계수로 확대로 농업 생산력을 폭발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 제도의 변화이지요. 정전제의 분기와 정해진 현물을 납부하는 초세무의 도입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와 부의 축적입니다. 토지로부터 자유로워진 소인 계급이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요. 네 번째는 계급 충돌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소인이 군자의 지위, 즉 차이 없는 평등을 요구하며 혈연, 세습, 귀족, 군자와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즉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의불화하지요. 무너진 대열 하늘의 죽음이었습니다. 계급의 파기는 일개, 대부, 계시가 천자의 추민 8일물을 추고 제후들은 잦은 거짓, 봉화, 유황의 소가 더 이상 천자의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부정입니다. 지상의 이분 구도가 깨지자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경은 하늘을 일정치 않고 포악한 존재로 비판했지요. 생산력 상승으로 자부심을 얻은 인간에게 맹목적인 하늘의 권위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답을 찾는 인간, 바로 철학의 시대가 왔지요. 서양의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신이 아닌 물에서 찾았듯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하늘을 극복하고 인간의 사유로 세계를 재편한 위대한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신의 뜻이 배제된 자리에 인간의 철학, 제자 백가와 엄격한 이성의 규칙, 법과 진시황의 통일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천명론을 극복하고자 했던 인간 투쟁의 완결이지요. 즉 법과 제자 백가, 이거와 하늘이 연결됩니다. 시대의 지층을 뚫고 우리의 철기는 무엇인가? 과거 철기의 발명은 단순히 농업의 발전이 아니라 세계관의 전복이자 철학의 탄생이었습니다. 현대 사이의 세대 격차를 보면 권위의 분기, 새로운 계급의 동요 이면에는 컴퓨터와 AI라는 새로운 철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사유와 제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읽어내는 통찰, 그것이 우리가 고전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학고 창신인 겁니다.